천체와 별을 관찰하는 천문대에 왔어요. 도시의 하늘에서는 별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곳에서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릴 것 같아요. 작고 반짝이는 별들을 대형 천체 망원경으로 보니 색깔도 다양하고 크기도 모두 다르게 보였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별들은 대부분 건조한 땅과 기체로만 이루어져 있어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태양계에서 지구만이 수많은 동식물들이 살아 숨쉬고 번성하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지구만이 유일하게 가장 많은 물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물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양계에서는 지구만이 생명체가 존재하고 나머지 행성에서는 생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있는 행성을 찾기 위해선 우선 그 행성에 물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본다고 해요. 물은 이렇게 생물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는 너무 흔해서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자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 생명의 원천인 물은 지구의 기후 환경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이토록 지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이 여행하는 곳을 따라가 보면서 물이 지구에 주는 영향과 자연 현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한여름 뜨겁게 달구어진 땅에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땅의 열기는 잠시나마 식혀져 비가 오는 동안은 시원해졌어요. 뜨거운 열기를 물이 빼앗아 갔기 때문이에요. 땅으로 떨어진 물의 일부는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일부는 개울로 흘러들어 강으로 흘러 마침내 바다로 모여듭니다. 또한 땅으로 스며들거나 개울로 가지 못한 물은 나뭇잎이나 건물의 벽 혹은 작은 웅덩이에 머물게 됩니다. 동식물의 몸에 머물기도 합니다. 내 머리카락과 옷에도 머물고 있군요. 잠시 후 비가 그치고 나니 해가 쨍쨍 비춥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 내 머리카락과 옷에 머물던 빗물은 기체가 되어 공중으로 사라졌어요. 땅속으로 들어간 물은 계속 지하로 깊이 내려가는 물도 있고 일부는 식물의 몸속으로 빨려 들어가 머물기도 합니다. 지하로 깊이 내려간 물은 지하의 깊은 곳에서 모이기 시작하고 지하에도 물이 흐르는 강이 만들어지고 호수도 만들어진답니다. 지하에 많은 물이 모이면 물은 지표로 솟아나 사막의 오아시스가 되기도 하고 샘이 되기도 합니다. 지하로 흐르던 물이 뜨거운 마그마를 만나면 매우 뜨거운 수증기가 되어 땅 위로 올라와 일부는 공기 중으로 사라지고 일부는 온천을 만듭니다. 동물의 몸속으로 들어간 물은 땀과 배설물로 몸 밖으로 나와 증발되거나 땅속으로 다시 스며 들어갑니다. 땅속의 물과 양분을 흡수한 식물은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이때 식물 속에 있던 물을 공기 중으로 뿜어내 물을 대기 중으로 보내버립니다. 땅속에서 솟아난 물, 땅, 건물, 동식물의 몸에서 공기 중으로 날아간 물, 강, 호수, 바다에서 증발되어 공기 중으로 숨어버린 물은 대기 중에 떠돌기 시작합니다. 대기는 더운 곳에서 찬 곳으로, 찬 곳에서 더운 곳으로 이동합니다. 물도 이 길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다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거나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수증기로 있던 물은 점차 물방울로 변하기 시작하여 비나 안개가 되어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더욱 차가운 공기를 만나게 되면 우박이나 눈으로 변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물을 땅에 버린 공기는 매우 가벼워지고 또한 건조합니다. 지형에 따라 비가 아니라 1년 내내 눈이 내리는 지형이 있습니다. 매우 추운 높은 산이나 극지방 같은 곳이지요. 이곳으로 간 물은 눈이 되어 내려서 결국은 얼음이 되어 산에서 서서히 얼음의 강인 빙하로 모이고 이 빙하는 매우 천천히 따뜻하고 낮은 곳 혹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하루에 수 센티미터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은 수증기, 물, 얼음들의 상태를 변화시켜가며 땅속과 육상의 강과 호수, 바다 그리고 다양한 생명체 속의 머물기와 이동을 반복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물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물의 순환 과정은 매우 짧게 일어나기도 하고 빙하와 같은 환경에서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물의 순환 과정은 지구의 환경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매일 느끼는 날씨의 변화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지구의 생명체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생명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물은 동식물들이 섭취할 수 없는 짠 바닷물이에요. 아주 적은 양의 짜지 않은 민물만이 강, 하천, 호수에 있어 지상의 동식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동식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을 물 부족 현상이라고 합니다. 물 부족 현상의 주요한 원인이 인구 증가와 산업의 발달로 엄청난 양의 물을 소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우리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어 물의 순환 고리 중 일부분이 영향을 받아 환경 재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하던 빙하는 지구온난화로 사라져가고 있으며 많은 물을 품고 있는 숲을 무분별하게 파괴해서 지구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곳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땅속에서 엄청난 양의 물을 퍼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물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물 부족 현상의 위험성을 깨닫고 환경보호와 더불어 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과학기술을 이용해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바꿔 재사용하기도 하고 바닷물을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로 바꾸기도 합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안개를 모아 물로 만드는 기술, 공기 중에 떠있는 물을 모아 사용할 수 있는 물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도 물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학교로 가는 길에 한방눈이 내렸어요. 길도 막히고 가는 길이 미끄러워 힘든 등굣길이었어요. 그래서 내리는 눈을 원망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내리는 눈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려는 물의 여정이라고 생각하니 내리는 눈이 아름답고 고마웠어요. 이번 시간을 끝으로 학년이 마무리되는군요. 모두들 수고했어요. 새 학년에는 더욱 성숙한 생각을 갖길 바라며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